지난 7월에 제주도 근처에서 추락했던 아시아나 화물기 조종석이 인양됐습니다. 지난 7월 제주 바다 한가운데 화물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95일 만에 화물기 동체 조종석을 찾았습니다. 아빤 그 비행기의 조종사였습니다. 손을 잡아내리고 싶었는데 손이 없어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다행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반도체와 기계 부품 58톤을 싣고 가던 화물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약 1시간 뒤 화물기에서 비상교신이 왔습니다. 화물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분 후 교신이 끊어졌고 화물기도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산산이 부서져 제주바다 한가운데 추락해버렸습니다. 2명의 조종사의 생사도, 사고의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도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카고 파이어 이머전시라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밝혀진 사항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추락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언론을 통해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기장에게 수십억 원대의 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3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는 보험들. 이상한 건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 7개의 보험에 연이어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상금만 28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이어 기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빚과 보험 가입,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행기 추락 사고. 정말 불의의 사고였을까? 세간의 의혹은 기장에게 일제히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도 가누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니까. 기장이 일부러 뭐 그렇게 불을 내놓고 낙하산을 타고 혼자 탈출해서 어딘가 섬에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뭐 다 짜고 한 걸지도 모른다. 보험회사는 뭐 보험금 절대 지급해주지 마라. 화도 나고 볼 수가 막 진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아이들의 든든한 아빠였고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10년, 항공사에서 20년. 조종사라는 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명예롭지 못한 의혹 속에 놓여 있습니다. 15억 8천만 원인가요? 빚이 있으신가 봐요. 좀 약간 있어요. 얼마나 있으신가요? 1억 7천, 1억 6, 7천? 1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이 전부라고 합니다. 15억 빚 얘긴 어떻게 된 걸까요? 전혀 안 정확하죠. 몇 배를 1억 거의 5천 정도라고 쓰려고 한 걸 15억이라고 쓴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모르는 채무 관계가 있진 않을까. 사고 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어디에도 15억의 빚은 없었다는데요. 7월 달 당시에 1억 6,400인데 지금은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7월 28일 사고 예. 당시에 1억 6,470만 원. 예. 월급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래 받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험료가 나간다면 끔찍끔찍하겠지만 뭐 1,000만 원, 1,5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제 생각은 그렇는데. 하지만 의혹의 핵심은 보험의 개수보다는 보험 가입 시기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일반 보험 가입과는 좀 다른 건가요? 사망 시의 보험금이 고액이라는 점, 네. 30억씩 된다는 점, 7건의 보험을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들었다는 점, 이게 남들이 본다면 이게 뭔가 보험 가입한 동기가 순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왜 그 시기 한꺼번에 많은 보험을 가입했던 걸까요? 보험 계약을 담당했던 설계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알아볼 게 있어서 본인한테 들었던 보험의 개수가 몇 개죠?
4개예요. 보장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서? 금액이 거의 16억 정도 될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희 아버지랑 30년 직이세요. 원래 30년 직이시고 개발이라는 회사가 이제 했는데 그 회사 부회장님이 최 기장님 친구분이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알아 해서 갔더니 이제 그분 명함 주시면서 날씨 한번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기장은 보험 설계사인 친구 아들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장이 소개해준 보험 계약에 문제가 생겨 친구 아들이 큰 손해를 본 일이 있다는데요. 제 눈을 못 마주쳤어요. 되게 미안해 했던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험 얘기가 막 나오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계약을 할 때마다 또 다른 그 청약서 들고 들이밀었으니까요. 이것도 좋다. 가져가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저도 판매를 했으니까 왜 저도 잃었던 게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냉정하게 진짜 제가 되게 솔직하게요. 저 처음에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자녀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나는 내가 했는데 막말로 이게 이렇게 돼서 막 뉴스가 첫날부터 이렇게 막 나왔는데 기장 무슨 거대 보험금 누리고 뭐 이렇게 했다 첫날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기장 씨도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의심 받으면서 돼야 되나 안타깝고 억울했죠. 계약 내용 또한 의심을 샀습니다. 질병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대비하지 않고 유독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 그분 가족이 다 저한테 정신보험을 들고 계세요. 3, 4년 전부터 암이라든지 혹은 뭐 실비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이제 밀리니까 그 위험 직종에 계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사망보험금 쪽을 조금 들어놓으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의립하세요. 사용을 하시다가 저희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들어주신 게 있으죠. 보험 설계사에게 마음의 빚을 진 기장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 시기와 보상 금액, 계약 내용은 모두 설계사의 권유였습니다. 지금 화물기에서 조종사가 실수로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조종사가 어떤 조종석에 앉아서 뭘 스위치를 잘못 만지고 뭘 해가지고 화재를 일으킬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발화 지점은 메인 화물칸 뒤쪽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물기에서 불을 지르고 조종석에서 비상교신을 보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조종석에 있던 두 사람은 모두 허리와 어깨 그리고 다리까지 안전벨트를 여러 겹으로 맨 상태였습니다. 조종사가 그런 숄더 하네스까지 완전히 다 멸시는 안전벨트를 다 맸다는 의미는 비행기에 아주 큰 요동이거나 화재가 발생함으로 해서 비행기 컨트롤이 안 돼서 심하게 흔들렸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종사가 숄더 하네스를 맨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건 블랙박스를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에이카스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비행기에 있는 모든 상황은 회사로 자동적으로 다 통보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뭐 기상이나 회사에서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또 그쪽으로 또 올려 보낼 수 있는 이게 문서로서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무슨 이상이 발생하면 정비 부서에서는 혹시 실시간으로 비행기에 일어난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카스라 불리는 항공정보 교류 시스템을 통해 비행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항공사에서 체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날 끔찍한 사고가 있던 그 시각, 무선 통신을 통해 기장의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코드만 내려달라. 그리고 제주로 돌아가겠다. 항공이 조종이 안 됩니다. 긴박한 순간들이 다 나왔죠. 지금 그 상황을 알리고 싶은 그 절규들이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죠.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보험사 처음에 그 조종사를 사기꾼이라고 고의적으로 했는 분들한테 그 마지막 절규를 진짜 들려주고 싶어요. 그 부분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고 조사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게 사고가 났으면 이런 부분까지 밝혀졌다면 차라리 이 정도 설명은 회사도 충분히 조종사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 온갖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지어내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너무 억울해서 하늘로 못 가시나 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명예를 못 찾아드리면 끝까지 너무 보류를 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순간 얼마나 필사적으로 조종석을 지켰을까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95일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있던 남편의 시신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의혹을 씻어내고 남편의 진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추락 사고의 원인을 찾는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걸까요?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그거는 이제 블랙박스도 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잔해를 더 인양을 해서 모든 것 상황을 종합을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블랙박스를 찾지 못한다면 끔찍한 사고의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어렵게 만난 항공사 관계자에게 뜻밖의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비행기가 그전부터 쿨링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쿨링 시스템 앞에 있는 저주 장비를 이렇게 냉각시켜주는 장비인데 그 냉각시켜주는 장비가 없으면 비행기는 열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 다 전자장비 컴퓨터이기 때문에 쿨링이 안 되면 바로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고장이 나서 한번 프랑크푸르트 오다가 남들 회항했다는 그 비행기가 똑같은 그 기종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추락한 화물기는 사고가 있기 석 달 전쯤 쿨링 시스템의 문제로 회항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문의하신 그 프랑크푸르트 얘기했는데 4월 18일 날 08시 6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운항 중에 전자장비 과열 방지 시스템이 경고등이 이제 들어왔어요. 13시 15분에 회항을 했네요.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회항을 했다. 이건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봐야죠. 회항했다는 얘기는 그 운항하지 못할 정도의 다른 표면상의 원인이 나타난 건데 그거를 쿨링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니까. 사고 석 달 전 회항에 대해서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륙해서 우리 오다가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회항했다라고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 비행기가 맞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한 바 없어요. 잠깐만요. 저건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회항 사실도 쿨링 시스템을 정비한 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회항을 해서 정비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수리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운항을 했어요. 100% 클리어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취재를 더 이상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사실 없는 내용이죠. 항공사에서는 회항을 한 적이 있더라도 정비를 마치고 정상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결함이 생기면은 이 자동차가 카세트 가면 옛날에 무슨 결함이 있으면 다 줘야죠. 네. 지금은 다 전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러면 어떤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 비행기가 어떤 결함들이 있었는가는 가장 사고 조사의 제일 첫 번째 단계죠. 근데 그런 상황도 전부 다 빼고 지금 현재는 다 빼고 주정도 보험으로 딴 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과 남편이 든 보험금, 무엇이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일까요?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저희 아버지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 저희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냥 이 사건이 미스테리로 되면 이제 덮여가고 잊혀져 가겠지만 저희한테는 아니잖아요. 누구도 의혹과 소문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날의 진실은 아득해졌고 남편의 명예는 비행기와 함께 추락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비난에 남겨진 가족의 가슴엔 지울 수 없는 멍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앞에 섰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형만 먼저 갔어. 이제 나 혼자 뭐든지 씩씩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형 미안해.